깔때기 타임이 네, 돌아왔습니다. 네. 예. 늘 아낌없는 후원해주고 계시는 아산나눔재단 마루 180, 네. 안정화 이사장님, 예. 정남희 이사님, 예. 김영진 센터장님, 예. 그리고 박은영 팀장님. 아 힘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억하는 게. 네. 예. 그리고 신 매니저님과 광 매니저님, 네,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예. 이렇게 좋은 촬영 장소와 또 이렇게 재능 기부로 늘 출연해 주시고 계신 캡스톤과 송은광 대표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 저희 다음 시즌은 저희가 프론트 원에서 좀 많이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론트는 저희 드디어 입성하는 건가요, 그러면요? 저희가 오픈한 거죠? 예, 오픈이 이제 내일이 정식으로 돼서 오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프론트원 소개 간단히 해주시면. 예, 프론트원은 그 공덕동 사거리에 그 공덕 역사거리죠, 정확하게. 공덕 역사거리. 예전 신용보증기금 빌딩에 거의 전층을 다 그 스타트업 공간으로 하는데 그 중에 그래서 그 건물 이름 자체가 프론트원. 은행권 청년 창업 재단에서 운영 관리를 하는 스타트업 그 가장 큰 코워킹 스페이스 혹은 이렇게 열린 공간으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 캡스톤은 거기에 그 당당하게 입주를. 그 저희 이제 전용 공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역삼 캠퍼스와 그래서 공덕 캠퍼스 두 개로 운영을 해서 이제 할 예정이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투자한 회사들을 위한 44석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캡스톤의 공간을 좀 이용해 보고 싶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목소리를 되게 작게 얘기하시네요. 결정이 있으신 것처럼.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방청객이 여느 때와 다르게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고요, 사실. 그러니까요. 여느 때 지금 한 10배 오신 겁니다. 여느 때가 얼마큼인지 아시겠죠? 많이 오셨고 또 질문도 많이 있으셔서 빨리빨리 일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나온 질문은 아까 그 1부에서 대표님이 슈퍼트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하고 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어떤 건지에 대한 기본 설명 쭉 해주셔서 잘 이해가 됐고요. 근데 결국은 게임은 사실 아까 캐주얼 게임이나 이제 기본 게임과 거기 들어가는 방식까지는 얘기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 게임이 엄청나게 고도화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모바일 기반으로도 RPG 게임 같은 것도 되게 많아지고 있고 점점 더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 안에 게임 안에서 사용하는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도화되고 있는데 이게 모바일 상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구현이나 적용이 쉽지 않은데 이게 여기에 다시 블록체인 기반으로 다 저장된다거나 어떤 그 아이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되는 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그 어떤 특정 A 게임이라는 게임에서의 모든 아이템을 다 기록 저장한다라는 접근 방식은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가치가 있고 그 내가 통장에 보관을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한 아이템들을 이제 기록 저장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흔히 말하는 뭐 레어 아이템, 유니크 아이템, 레어템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저장 보관하고 그 아이템을 또 다른 제3의 게임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예를 그냥 간단히 들어드리면 이런 거죠. 각국 나라들은 여전히 각국 통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EU처럼 유로라는 통화를 하나 만들어서 호환되게 한다거나 아니면 여행자들에게 여행자 수표는 어느 나라에 가도 되는 것처럼 개별 게임에서 하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는 호환을 시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해진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RPG라는 게임에서는 뭐 전사가 이제 칼을 막 이렇게 긴 칼을 들고 이제 싸울 거잖아요. 좋은 아이템으로 해서 레벨업을 시켜서 블록체인상에 기록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그 NFT라는 메타데이터에 레벨과 이제 그 모양, DNA, 어피어런스에 대한 정보들을 기입할 수 있는데 그 이 아이템을 예를 들어서 이제 요리하는 게임에 가면 이게 이제 무기 칼이 아니라 이제 식칼로 바뀌는 거죠. 모양이. 그래서 뭐 오이를 자르는데 뭐 한 번에 한 개 잘리는데 얘는 다섯 개씩 잘리는 거죠. 명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싼 레어템이니까. 그래서 왜 그 스시집 가면 스시 칼 되게 이제 제대로 물려주잖아요. 가방에 넣어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외형에 대한 부분 이제 변신을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변신을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재미 요소를 유저들한테 선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얘기 주셔서 사실 다음 질문이 그 내용인데요. 그러면 아까 아이템이 거래될 수 있고 실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아예 게임 유저가 갖는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아이템 거래가 될 때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중개해 주는 걸 한다 그러면 슈퍼트리는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와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 잠깐 들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아이템 거래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수익을 어떻게 올리는지랑 아이템 거래 서비스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 건지 둘 다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플레이뎁.com이라는 아이템 거래소는 이제 글로벌 런칭을 했고요.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이템이 거래되는데 지금 초기다 보니까 네. 프로모션으로 이제 거래 수수료는 저희가 지금 전혀 받지 않고 있고요. 그러면 사는 아이템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그냥 예, 공짜로 거래할 수 그냥 있게? 유저끼리 거래할 수 있도록. 네. 그리고 이게 블록체인 상에서 하다 보니까 스마트 컨트랙트, 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이제 C2C 유저와 유저끼리 이제 거래를 하게 교환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네. 그 아이템이 원래 이제 10,000원짜리였는데 네. 예를 들어서 5% 수수료다. 그러면 그 거래를 제가 이제 네. 주고 받잖아요. 네네네. 5% 수수료 이제 서비스 플랫폼에 가져가야 될 텐데. 그러면 예를 들면 슈퍼트리 같은 회사가 5%를 그쵸. 가져갈 수 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10,000원이 계속 많은 게 아니라 네. 그 머니 코스트 플러스 타임 코스트 이거를 이제 그렇죠. 레벨업을 아까 하게 되면 일부에서 가치가 말씀하신. 10,000원이 아니라 10만 원이 네. 되게 될 거고 또 이제 홍 대표님께서 네. 송호 대표님한테 팔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또 동일한 5%인데 10,000원의 5%와 10만 원의 네. 5%는 또 다른 완전 거죠. 다르죠. 네. 네. 그래서 그 이런 어떤 아이템에 대한 중고 거래가 블록체인 상에서 유저 간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 그 굉장히 수익 모델로는 좋은 거죠. 이게 이제 과거에는 이게 좀 불가능했던 게 그 기술적으로 구조적으로 그 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그거에 대한 소유권이 회사나 제작사나 유통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B2C를 한번 팔고 나면 거의 끝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유권이 완전히 유저에게 넘어가다 보니까 유저 간의 거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버추얼 에셋이라는 접근 방식보다는 버추얼 굿즈인 거죠. 그러니까 가상 상품인 거죠. 네. 가상 물건인 거고 네. 이거를 이제 유저 간의 물건을 하고 팔 수 있는 네. 그 거래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었고 런칭을 했죠. 5월 말쯤에. 그래서 현재 이제 글로벌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 아직은 이제 그 뭐 다양한 아이템이나 네. 이런 게임 서비스들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그 한국에 되게 좋은 개발사들이 많이 있어요. 게임 회사들. 그들과 이제 파트너십이나 계약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 게임화하는 걸 저희가 기술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저희가 이제 만든 SDK, 플레이뎁 SDK죠.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저희 회사의 그 매출이나 이거를 참 어떻게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통해서 그 수익을 어떻게 수익이 가상화폐 수익과 매출 뭐 이게 리얼 머니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네. 두 개 좀 밝혀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저희가 이제 작년에 그 서비스를 이제 PC 버전을 했을 때 네. 그 이더리움 기반으로 저희가 했는데 그 암호 자산, 가상 자산을 네. 가지고 있는 유저들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죠. 뭐 글로벌 해봐야 그 메타마스크 설치한 사람이 한 100만 명 정도인데 그들을 위한 서비스를 저희가 만드는 건 좀 시장이 너무 작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특이하게 네.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인데 페이팔과 레이저 골드, 그러니까 동남아의 PG 1등사죠. 그리고 영어권의 이제 1등 페이팔을 붙여서 서비스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템을 사실은 페이팔 직접 결제해서 굉장히 작은 수수료만 내고 나머지는 저희가 이제 매출로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가상자산으로 이제 결제하는 부분도 저희가 적용을 했죠. 근데 초반에는 페이팔 결제가 거의 70~80%였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 가상자산을 결제하는 유저들이 좀 더 늘어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 다 해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한 10억 이상 그 매출이 발생했고, 영업이익이 될 수 있는 매출이 10억 이상 발생했다는. 좀 부족한. 네네네. 작년에 영업이익이 안 됐고요. 네네. 좀 그러니까 부족한. 얘기는 영업이익을 내셨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제 수익이 될 수 수익, 있는 매출 그쵸. 규모가 매출로 이제 뭐 거래액이 아니라 그 정도가 발생했던 월 뭐 20만 불 정도 이제 월 매출이 발생했었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저희가 좀 트랙 레코드를 좀 했던 부분이 있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저 트래픽과 매출까지 연결된 네. 블록체인 인더스트리에서 거의 없죠. 네.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말에 저희가 한국투자 파트너스랑 네. 에스파이 인베스트먼트 쪽에서 이제 에코이티 투자를 해주셨죠. 시리즈 A 투자 시리즈 A입니다. A를 받으신 거고요. 처음 투자를 하는 거고. 대표님,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보통 게임사들은 아까 제가 리니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리니지 같은 경우에 게임 속에 있는 그 뭐랄까 거래 수단으로 라덴인가요? 라덴인가? 예, 라덴인가를 쓰잖아요. 네, 경매장이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 슈퍼트리에도 혹은 아까 그 크립토저 같은 게임에서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코인 혹은 뭐 토큰 이런 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더리움 기반에서 뭐 ERC20 토큰이라는 게 그렇죠, 있는데 만드셔서, 저희는 이제 그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할 때 그러니까 저희는 굉장히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2, 3년 전에 아니 3, 4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제 프로젝트 많이 발생을 할 때 그 우리가 만든 메인넷, 우리가 만든 wallet, 우리가 발행한 토큰으로만 이 서비스를 쓰세요였어요. 그렇죠. 저는 그게 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너무 그러니까 손님을 맞이해야 맞아야 되는데 입구에 이제 신분증 검사하고 다 검사해야 문 열고 엘리베이터에서 또 지문 검사하고 여기 층위에 올라와서 또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손님을 이제 장사를 안 하겠다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약간 좀 다른 접근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메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유저가 결제 수단은 유저가 선택하는 거라고 봤던 거죠. 대신 저희는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 아이템을 저장하는 공간에 좀 집중했던 거고요. 그리고 소유권 유저한테 넘어가니까 유저 간의 아이템 거래가 되는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무엇으로 낼 것이냐라고 했을 때도 저희가 또 좀 수익화를 좀 잘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오픈할 수 없을 것 같고 어느 시절에서는. 그러면 지금 게임을 만들고 계시고 거래소까지 그렇게 하고 계신. 지금 아이템 거래소를 이제 5월 말에 제가 오픈했습니다. 최 대표님 이 업계에 이 창업을 하시게 된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본인 대표님의 약간 백그라운드 포함해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팀도 아마 되게 훌륭한 팀이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제가 뭐 NHN에서 병역 특례로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 게임 개발자로 서버 플랫폼 서버 개발 서버 개발자로 뭐 컨텐츠 개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 네트워크 프로그래밍, 서버 프로그래밍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경력을 좀 쌓고 기술 기반으로 하다가 그 중국을 이제 다녀오게 되는 기회가 좀 있어서 갔다 와서 그 CJ 그룹에 또 입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현업은 아니었고 이제 지주회사죠. 지주회사에 가서 그 실제로 그 컨텐츠 산업이나 그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그 어떻게 이제 사업화되고 유저를 모으고 서비스 하는지를 굉장히 좀 체계적으로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NHN이나 벤처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으로 일하는 걸 배웠다면 CJ 그룹에서는 안정적으로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그리고 이제 조직의 힘이 뭔지 그리고 업을 어떻게 일으키는지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잖아요. 업을 일으키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를 이제 뭐 30년 플랜, 10년 플랜, 5년 플랜에서 그 CJ 그룹의 10년 마스터 플랜을 같이 좀 전략을 짜면서 되게 저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대만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CJ 이넴 그 대만 법인이죠. JV를 세팅을 하면서 또 이제 현지에서 또 재밌는 경험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국 돌아와서 그때 이제 그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카카오 게임 스토어 막 시작할 때 그 현장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7개 모바일 게임이 처음 런칭했는데 그 3매치 퍼즐 게임이 빵 터질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야심차게 준비했던 위메이드의 굉장히 중요한 잘 만든 게임들이 그 3매치 퍼즐 게임한테 이제 좀 밀리면서 대책 회의를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남구 대표님 말씀이 제가 아직도 이제 가슴에 좀 남는데 우리가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게임업을 10년 이상, 15년, 20년 했던 멤버들이 나름 이제 게임 산업을 안다고 생각하고 모바일 게이밍 시장에 돌았는데 이거는 게이머를 위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모바일은 대중을 위한 서비스다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모바일 서비스 정말 대중을 위한 서비스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태도를 좀 고쳐서 저 자세로 이제 다음 나온 게 이제 캔디팡이었죠. 캔디팡도 퍼즐 게임인데 그 타이틀이 첫 달 매출이 45억이 나왔습니다. 애니팡을 따라했던 말도 많긴 했지만 어쨌거나 좀 달랐어요. 그렇죠.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짧게 한두 달 정도 제작을 했고 런칭을 했는데 첫 달 매출이 45억 매출. 그러니까 45억 매출 나오려면 그렇죠.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아직 그 과거의 PC 온라인 게이머들을 위한 그 플랫폼이 아닌 거죠, 모바일은. 스마트폰은. 대중을 위한 플랫폼이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그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이걸 어떻게 서비스화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진출하려고 하는 시장에 정말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그쵸. 어떻게 만드냐가 좀 중요하다고 봐서 네. 그래서 그 이오스 스캐터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거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유저가 좀 많이 있는 네. 메인넷에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면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새로운 영역에 게임사를 만드신 거고, 뭐 멤버나 팀들은 그럼 아까 뭐 CJ나 NHN에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셨나요? 아니면 어떤 분들이죠? 그래서 NHN, 뭐 CJ, 위메이드 네, 다니면서 통하면서, 일했던 네. 같이 일했던 멤버들이 네. 이제 또 같이 하게 돼서 네, 네, 네. 굉장히 뭐 든든한. 그 아까 3G8 투자도 받으시고 지금 뭐 아까 그 뭐 잠깐 듣기로는 매출도 꽤 나와서 이제 월간으로는 뭐 되게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전 하나 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그 어쨌거나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이게 또 육성한다고 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네, 뭐 유니콘 기업을 스타트업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기 유니콘이라고 한 40개 정도를 선정했는데 이 슈퍼트리가 또 당당하게 거기에 포함이 되셨더라고요. 네. 뭐 무슨 어떤 어필을 하셨길래 포함이 되신 건가? 아니면 어떤 장점이 있어서 되신 건지. 네. 그 저희가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좀 잘 활용을 했던 것 같고 해서 이제 좋은 점수를 주셨던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로덕트로 좀 증명을 한 거, 그리고 서비스로 좀 증명을 한 거 시장에서 그런 노력하는 모습이 좀 네. 정말 베이비처럼 보여서 예뻐 보여서 이제 뭐 선정해 주신 것 같아서 아직 저희가 이제 넘어야 될 산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특근법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시행령을 뭐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국가마다 이제 규제나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달라서 거기에서 맞춰야 되는. 그리고 또 일본은 제도화돼서 제도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그 안에서 그걸 맞춰서 또 서비스를 커스터마이징 해야 되는 부분들이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하반기 내년 뭐 일본과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현재 저희 서비스에서 그냥 50% 정도나 미국 쪽에서 매출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 러시아, 뭐 영국, 독일, 뭐 일본 순서 같은데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스타트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유니콘 그 아기 유니콘이 되면 실질적인 혜택도 있으신가요? 예, 뭐 그 시장 개척 자금 지원이 좀 있고 또 R&D 뭐 하면 이제 또 지원금이 좀 있고, 지원이나 이런 거. 그래서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저는 마지막 질문으로 그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 어떻게 뭐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예전에 사실 블록체인의 미래를 여러 번 출연하신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지금 몇 년 만에 되게 암울해졌는데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는 어떤 건가요? 네. 예, 그래서 그 블록체인 게임의 미래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결국 그 게임 컨텐츠는 컨텐츠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하나의 축이 있는 거고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라고 하는 영역, 플랫폼 비즈니스에서는 그 국가 지역별로 이제 장벽이 쳐여진 게 아니라 그 계속 뭐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의 원 데이터베이스인 거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국가 간의 장벽을 넘어서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 기반이라고 보는 거여서 거기에 맞는 그 서비스들을 이제 올리면 좀 폭발적으로 좀 그 유저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쓰고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특히 게임 영역에서는 그 유통사들이 글로벌 원빌드를 서비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무늬만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죠. 파편화돼 있죠 또. 네, DB는 다 다르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픈 시기도 좀 다르고 뭐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진정한 글로벌 유저들과 글로벌 게이머들과 게임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이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작은 스타트업도 정말 글로벌 원빌드, 글로벌 원 데이터베이스, 글로벌 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블록체인이라고 봐서 거기에 이제 맞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왔을 때 이제 블록체인 산업의 미래가 좀 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홍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는 뭐 아시겠지만 오랜만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인 블록체인 쪽에 사실은 네이버 시절부터 잘 알았던 지인분이시고 또 기술력도 있는데 게임 개발을 잘해주고 계신 이 슈퍼트리 대표님 나오셔서 너무 재미있게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이해가 안 됐던 부분들도 일부 있었는데 게임 워낙 또 이제 내공이 있으시기 때문에 잘 설명을 해주셔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실 그러니까 슈퍼트리가 잘 될 것 같으냐의 부분은 뭐 제가 뭐 논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아까 말씀하신 이 영역에서는 충분히 여러 경쟁력을 갖추고 가장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잘 된다고 하면 슈퍼트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블록체인 영역이 혹은 블록체인 게임 영역이 아까 잠깐 언급하신 매스 어댑션 대중화되는 부분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만큼 파괴력을 갖겠느냐. 그동안 되게 희망적이었다고 하면 이제 약간 절망의 모드가 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넘어서느냐의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 대표님이 경험으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근데 우리가 또 PC에서 모바일로 넘어올 때 비슷한 경험들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하신 캔디팡이나 애니팡 같은 게임이 완전히 새로 나온 게 아니라 이전 버전이 분명히 있었고 비슷한 류의 게임들이 있었는데 그걸 모바일이 가진 폭발력과 잘 연동시켰더니 아까 말씀하신 게임성이 확 폭발하면서 어마어마하게 큰 매출, 뭐 수익 이런 것들을 냈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 영역에서도 게임 쪽에서 그런 부분을 슈퍼트리가 조금 더 기민하게 찾아주신다고 하면 미래가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같은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런 거를 꼭 슈퍼트리가 찾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송 대표님 어떠셨는지? 네, 저는 사실 오늘 그 블록체인과 게임이 이거 어떻게 클 수 있나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래서 희망을 좀 본 것 같아서 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그 사실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기술이고 또 굉장히 유용한 기술인데 저 한번 너무 붐이 워낙 커가지고 지금 이제 그 거품이 빠지고 있는 기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어쩔 수 없이 대표님도 잘 견뎌야 되는 시간이고 또 그 와중에 이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기술적인 한계, 그러니까 결국은 가져보면 그 뭐 퍼포먼스라고 봐야 되겠죠. 성능이 정말 우리가 그 이 데이터베이스가 그 이 프라이빗한 오라클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처럼 빠르게 정말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냐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의문에 남아 있는데 그 트랜잭션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빨리 발전이 더 되고 또 기계 성능이 발전돼서 이러한 정말 많은 그 블록체인의 기술들을 활용한 게임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거 뭐 근데 제가 최근에는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또 게임의 투자도 좀 요즘 소원하시고 계셔서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많이 드릴 말씀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거를 자, 이런 뭐 제가 말씀을 평을 드렸는데요. 자 대표님 거기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마치는 걸로 하죠. 출연 소감 뭐 포함해서 마지막 말씀. 그 사실 그 미래를 논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 저희가 이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는 이제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저희가 이제 가치를 두고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그게 사실 그 게임 유저들 그리고 서비스를 이제 사용하는 유저들이 이제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시장은 만들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은 그 초기 개척하는 시장이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저는 이제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지나면 정말 대형 글로벌 게임사들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나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미 구글도 뭐 몇 군데 파트너 참여하고 투자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MS도 그렇고 뭐 삼성 벤처 투자도 그렇고 삼성 넥스트죠. 삼성 넥스트도 그렇고 해서 굉장히 이제 투자 쪽에 이제 그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 다양하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셔서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오늘 대표님 출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